안천 교수는 저하고 동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물 민족 운동 공부 이런 아주 귀한 단체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정말 소중한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저는 이렇게 돼서 가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맨 처음에는 90분이었는데 그래 안천 교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그냥 조심 있게 나가요?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안 족보에 대해서 저 안천 교수가 얘기했지, 제가 옛날에 아주 지독한 좌파였다는 거는 저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제가 아주 지독한 좌파일 때 서경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경석 그 사람 좌파 아니야?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만 앞에 10분간 해야 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 군대에 나오셨다고 우리 안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아버님 따라서 그래서 이제 공대 기획과를 갔습니다. 아버님도 기획과고.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한명숙 총리 남편이 박성준 씨라는 분인데 그분을 CCC에서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분으로부터 비밀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걸 거의 1년 반 동안을 받았는데 그 비밀 과외가 뭐였냐면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자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온갖 사회주의 정치학, 사회주의 경제학 등등을 갖다가 1년 반 동안을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주 사회주의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하고 무신론자까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세문안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다, 나 무신론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그 박성준 선배가 알고 봤더니 통역당이었습니다. 그분이 통역당으로 징역 15년을 받았고, 저도 조사를 받았는데 다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저는 훈방을 석방이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계속 내가 무슨 이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 사상이냐 사회주의냐, 그걸 갖고 항상 번민하면서 그렇게 했고, 제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보아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워낙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제가 기독 학생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제가 해군 장교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해군 장교로 있으면서도 기독 학생 운동, 후배들 운동을 지도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 일의 일부가 들통이 나가지고 제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군 중위로 제대 4개월을 남겨놓고 깜빵에 들어가서 2등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그 석방이 돼가지고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의 강사로 활동하고
NCC의 청년 담당 간사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보수적인 기독 학생 운동, 기독 청년 운동을 진보적인 운동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좌파 운동에 제가 말하자면 교시나 다름없었고 서울공대 학생 운동에 제가 또 아주 교시나 다름없고 아주 뼛속 깊이 이런 사회운동가 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제가 결심을 하고 내가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사회개혁가로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고서 그 이후에 민청학년 사건 이후에도 YH 사건, 동일방직 사건에서 감옥을 3번이나 갔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그리고 3번째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석방이 돼서 제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이 아주 남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막 가자마자 미주 동포들의 북한 방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브루클린 한인교회에서도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북한에 가서 황해도의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매일 밤이면 12시가 지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둘이서만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귓속말로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해줬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아주 미워한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하는 얘기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게 그 아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과거의 학생운동 선배로부터 들은 북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신학 공부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사회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특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포니 자동차가 미국을 상륙을 해서 수출이 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느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나처럼 운동권이 아닌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라면은 종속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그저 항상 변방의 그런 나라로만 존재하지 어떻게 감히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이런 일은 꿈도 꾸지 않았을 텐데 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모택동이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온 중국의 유학생 중에서 누구 하나 모택동을 지지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영희 교수가 쓴 파라빈과의 대화 그런 모든 책들, 전환시대의 논리 그런 모든 책들이 전부 진실을 왜곡시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책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미국에 가서야 절감하고 제가 돌아올 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뒷골목에 그 음흉한 곳에서
음모가로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햇볕이 내리쬐이는 앞마당에 나와서 대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988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서 보니까 내 후배들이 내가 열심히 저 보수적인 애들을 갖다가 전부 의식화시켜가지고 독재정부하고 싸우게 만들었던 제 후배들이 전부 김일성 주사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느끼고 그러고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